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육개발원 한유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창업교육의 전반적 실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2019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책임을 맡아서 수행한 이 연구 덕분인 것 같습니다. 초중등 창업교육 현황 분석 연구인데요. 제가 오늘 포럼에서 이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고, 그래서 주로 초중등 단계 창업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나, 이제 제가 맡은 주제가 전반적 실태이다 보니 후반부에 약간 대학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은 다루면서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중등 창업교육 현황입니다. 처음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연구하라고 이제 받았을 때, 초중등 창업교육이 뭔가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업교육이라 하면 사실 창업은 되게 프랙티컬한 어떤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부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거, 회계, 사실 이런 것들이 창업 교육에 더 가깝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과연 초중등 단계에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인가?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창업 교육인가? 이런 것부터 좀 기초부터 그 개념을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연구 서두에 이 부분을 좀 개념화하는데 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대학으로부터 시작된 창업교육이 2000년대부터 당시 중기청 그리고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창업교육 정책 추진을 필두로 하여 초중등교육에까지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초중등 교육 단계까지 창업 교육이 내려오게 된 배경은 뭐 대내외 경제 여건 및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저성장 시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필요성과 같은 창업이라는 것이 점점 더 저희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실제 그러해지고 있는 이 직업 생태계 같은 거시적 요인과 더불어 이보다 중요하게는 이 기업가 정신이 개인이 타고난 고유의 특성이 아니라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관점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이제 도입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 주변에도 그리고 제 나이대에도 여전히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보다 동생들, 후배들도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지적이고 아이템도 있고 심지어는 뭐 정부 정책에 지원해서 시드머니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세이프 존이라고 하죠. 내가 이미 다뤄놓은 이 기반을 넘어서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그 정서, 태도, 가치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없다면 두려운 행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시작한다 해도 사실 안전궤도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암초가 많습니다. 주변인이 정말 창업을 시도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체험해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 1단계, 2단계에서 탈락하시더라고요. 아, 못하겠다. 그냥 취업하자. 이렇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즉, 아무리 똑똑한 두뇌와 아이템과 그리고 심지어는 뭐 시드머니까지 있는 분도 그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도전정신, 창의력, 문제 해결력, 회복 탄력성 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기업가 정신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촉발되기 어려운 게 바로 창업이라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창업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업의 원동력이 되는 개인의 기업가 정신이 관련 역량을 교육하는 데도 사실 중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그 교육은 이제 아이들이 그 태도나 가치관이나 정서를 습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부터 시작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그 공감대가 확산되면 초중등 창업교육이 이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초중등 창업교육은 제 연구에서는 이렇게 개념화를 했는데요. 초중등 학생의 기업가 정신 및 관련 역량을 함양하거나 학생을 실제 창업의 진로로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창업교육 관련 교육활동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어떻게 이제 일선 학교들에서 창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문헌도 조사했고 또 일선 학교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창업 교육을 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을 면담을 하여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초중등 단계 창업 교육은 크게 학교 안 창업 교육과 학교 밖 창업 교육으로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창업 교육은 다시 교과 내 창업 교육과 교과 외 창업 교육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교과 내 창업 교육 같은 경우는 정규 교과 시간을 활용한 창업 교육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제 연구 선도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서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어떤 실제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서 진로 진학 상담 교사분이나 관련 과목 교사분들이 그 과목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혹은 뭐 사회 문화 시간이나 경제 시간, 일부 특성화고의 뭐 상업 시간 이런 그런 과목에서 일부 챕터가 뭐 거시 경제라든지 기업 생태계 이런 내용을 다룰 경우에 교사분들이 개인의 이제 주도하에 그러한 창업 관련 내용을 다루기도 하셨습니다. 혹은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의 경우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창체 시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유학기제 시간이 공식 교육과정에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때 사실 창업교육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때는 실습 위주의 활동을 해야 하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창업교육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외 창업교육으로는 이제 가끔 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 관련 연사를 초청해서 하는 특강 등이 있었고요. 혹은 창업 관련 자율 동아리가 있는 학교의 경우 그 동아리를 지원하는 그런 활동도 있었습니다. 반면 물리적으로 학교라는 공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에는 창업 캠프, 교회 체험활동 및 기관 방문, 온라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초중등 단계에서의 창업교육은 정부 정책 주도로 견인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사실 다양한 그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 정책을 힘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을 좀 연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다루었는데요. 학교 내 뭐 창업교육 기반 조성, 콘텐츠 개발 및 연수, 온라인 플랫폼 개발, 뭐 지역사회 인프라 구성, 캠프 운영, 창업 경진대 개최 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실제 사업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초중등 단계 현재 창업 교육은 정부의 이제 정책을 필두로 물론 민간의 어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창업 교육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제 특히 학교 안에서는 정부 정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5개 부처의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교육부의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 영어로 줄여서 YEEP, 프로그램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더 역사가 깊은 것은 사실 이 중기부의 청소년 디지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가부, 과기부, 특허청 등의 사업이 있는데 이 밑에 3개 부처의 사업은 좀 특수한 초점을 가진 사업들입니다. 뭐 청소년 단체라든지 혹은 뭐 학교 밖 청소년, 과학, 영재, 뭐 기술 창업 이런 약간 특수한 부처의 성격에 따른 초점을 가진 사업들이라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 실태를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이 위에 2개 사업만 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2개 사업은 상당히 유사한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초중등 단계 교육의 창업 교육이 적극적으로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는 학습 활동이 되도록 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부의 입 사업을 소개해드리면요. 목적은 학생 주도적 창업, 체험, 창업, 기업 시장에 대한 이해, 적극적인 진로의식과 도전 정신 함양, 문제 해결력, 창의성, 팀워크 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배양한다고 이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제너럴한 어떤 이야기고요. 그리고 실제 내용을 보셔도 이제 학교에서의 수업과 동아리를 통해 창업 경진대회 참여, 교환 및 워크북 제공, 자율 동아리 미션, 온라인 멘토링, 블로그 운영, 가상 창업 체험 등을 지원 이렇게 조금은 글로만 봐서는 좀 와닿기는 어려운 형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은 여기 이제 기재된 그 목적과 내용 글에서 아실 수 있을 굉장히 전방위적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이 yeep.go.kr이라는 홈페이지를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eep.go.kr 이 홈페이지에 이제 교과부는 계속 교사들이 창업교육을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교구제를 올려주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사들끼리의 동아리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활동을 하는 동시에 또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여기 오른쪽 도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실제 시장 분석을 하고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하고 가상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가상 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관련 활동을 할 때 교사와 학생들이 이 홈페이지를 10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방위적 지원을 하는 것이죠. 또 특징적으로는 매년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학교별 모든별로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해서 이제 자신의 결과물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말씀드린 중기부의 청소년 비즈쿨인데요. 이 사업이 사실 조금 더 역사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입사업과 그 목적은 이 비즈쿨이라는 용어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비즈니스와 스쿨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비즈니스 관련 역량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비즈쿨 운영 학교에서 교재를 활용해서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고 연사를 연결해서 특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 내에서 창업 동아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사 연수도 하며 교구제 개발도 하고 즉 이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중등학교에서 더 자주 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창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환경과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위에 입사업과 좀 차이가 있다면 이 입사업은 아무래도 교육부 사업이다 보니 이제 어떤 좀 익스클루시브하지 않게 이제 모든 초중등 단계의 교사와 학교가 이 자원에 이렇게 접근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좀 더 방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일부 그 창업교육에 싹이 틀 수 있도록 창업체험교육과정 선도학교, 연구학교를 이제 선정해서 운영하긴 합니다. 예산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이런 일련의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일부 학교 모델은 있지만 어쨌든 전체 교사,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면 이 중기부의 비스쿨 사업은 매년 한 400여 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이 학교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책이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교사분들을 면담하면서 이 교사분들은 제가 만난 교사분들은 되게 열정적인 분들이었어요. 근데 실제 그럼 일반적으로 창업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활발하고 그 결과도 너무 훌륭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현실을 다 대변하지는 않지 않을까 해서 좀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라는 국가 승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에서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5개 유형의 이제 창업교육 활동에 학생들에게 참여해 본 적 있니? 하고 물은 문항들입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예상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창업교육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는요, 이제 창업체험교육 교과를 경험한 적이 있다가 반은 안 되지만 거의 47.3%, 일회성 강연을 들은 적도 45.0%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굉장히 적극적 형태의 창업교육 활동인 창업경진대회 참가도 4분의 1에 거의 육박하는 23%의 학생이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의외였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원인을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학기제죠. 그게 이제 전면 시행이 되고
때문에 근데 이 창업교육이 참 하기가 좋습니다. 학생들끼리 모둠을 만들어서 회사명을 만들고 아이템을 개발해서 메이커 스페이스에 가서 3D 프린터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강당에 이렇게 매대를 해놓고 판매하고 그런 일련의 활동을 이 진로 체험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반면 고등학교로 가시면 모든 활동에서 거의 10%포인트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세요. 네, 이 부분은 좀,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당연한 것이지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학업 위주, 이제 입시 위주 교육이 좀 중시되다 보니 이런 품이 많이 드는 소위 활동을 하긴 어려운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구를 위해서 가장 최신 자료도 좀 살펴봤는데요. 2020년도. 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제 생각엔 이건 코로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체험 위주 활동이다 보니 그래서 네, 큰 함의는 좀 찾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중등 창업교육의 한계점도 이렇게 좀 연구에서는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후반부에 시사점을 말씀드릴 때 그냥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창업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창업교육 현황은 아무래도 초중등 단계보다는 제 생각에는 약간 민간의 참여도 더 활발하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창업교육은 정부 정책 주도, 특히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지원 사업 중심으로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에 뭐 포커스가 있는 사업도 있지만, 더 크게는 취업 지원, 진로 지도라는 큰 그런 개념 하에서 창업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에게 그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그 취업, 그 진로 지도를 돕기 위해 다양하게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기부, 과기부에서 다양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게 뭐 이러한 많은 연구원이나 뭐 전달 체계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일반 대학에서 이러한 센터들, 그러니까 조직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도 진로 진학 정보센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대학에서 그런 센터들에서 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는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센터에서 창업 교육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창업 지원 센터를 따로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최근에 창업 보육 센터를 따로 보유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과별로 또 그런 사업단위 예산이 내려가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도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굉장히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고 있다. 조금 체계화하기가 어렵다. 대학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정부 정책 사업의 대표적인 그런 사업을 좀 뽑아왔습니다. 창업, 취업, 사실 창업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취창업과 관련된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그 수도 굉장히 많고 또 학교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는 뭐 이러한 재정 지원 사업을 따서 하고 있고, 또 이 각각의 사업이 뭐 길면 5년, 7년 이렇게 단기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걸 말씀드리기에는 대학은 참 일반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부처에서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하지만 좀 안정적인 운영은 아직 좀 체계화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의 창업 교육은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서요. 사례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좀 합당한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는 매년 이제 대학 창업 교육 우수 사례를 이렇게 사례집으로 해서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건 한양대학교와 여기 한국공학대학교 대학원의 사례였습니다. 이제 이 두 사례에서 모두 이제 학사 제도의 뭐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뭐 창업 휴학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혹은 그냥 센터 차원에서 단기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거나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가 창업교육의 전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공유드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조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창업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 중심 기업가 정신의 함양이 핵심이겠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은 뭐 도전 정신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 도전 정신을 함양합시다. 이렇게 지식 교육을 해서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도전 정신, 문제 해결력, 창의력 같은 것을 함양하기 위해선 내가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다른 학생이 사는 것을 느껴보고 아 내가 만든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끼는구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체험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창업교육은 초중등 단계에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창업교육에서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좀 꼽았는데요. 구체적이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아까 말씀드린 입사업과 중기부 비즈콜 사업 간 이제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과 컨텐츠가 많은데도 아직 연계와 시너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창업교육 자원 및 컨텐츠 플랫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교사들이 뭐 별도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창업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시스템이 탄탄하게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창업교육 교사 전문성 향상도 물론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창업교육에 대한 이해가 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그리고 심지어는 중학교에서도 이런 체험활동을 원치 않는 학부모나 타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것이 가장 교사분들이 창업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걸림돌이라고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금 개선할 수 있어야 창업교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창업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대학 자원에 기반한 실질적 창업교육 및 지원이 중요하다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자원과 실질적이라는 부분입니다. 대학은 정말 창업의 요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모여 있고 또 실패해도 대학이라는 그런 안전망이 어떻게 보면 있고 또 교수님이라는 가이드가 있고 실험, 실습, 기술이라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10분 활용해서 이제 도와주어야 하고 그리고 단순히 초중등 단계에서의 그런 교육과 넘어서서 실질적인 창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된다.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교육 및 지원 사업의 전달 체계가 체계화가 더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재정 사업, 지원 사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창업 촉진으로의 적극적 유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너희는 아직 대학이라는 안전망 안에 있다. 트라이얼하고 페일해도 된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에서는 한 번 시도해도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창업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실제 창업의 궤도를 올린 그런 사례가 있다면 또 단기적 그런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궤도의 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도 현재 대학 창업교육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